김웅섭입니다. 뭐 저번 수업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출장 있고요. 그런 관계로 저번 공지했던 대로 아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당분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지했던 대로 온라인 수업을 요번에 하고 그다음 다음 주도 역시 추석으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한 2주 연속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614일에서 뭐 수업을 진행했다면은 지금은 제 연구실에 있는 제 컴퓨터로 화면을 녹화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자바 된 내용을 했는데요. 네. 네. 객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네, 객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좀 약간 객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객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추상적인 관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추상적인 관념. 그리고 클래스는 실제 소스 코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체란 추상적인 관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모듈로 이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동작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통째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현하기도 편하고 유지 관리하기도 편해요. 나눠서 뭐 이렇게 아주 큰 복잡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다면은 이거를 모듈로 나눠서 분리해서 서로 각자 동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만큼 편하겠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복잡한 뭐 이런 큰 어떤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보다는 그 시스템이 여러 개의 작은 모듈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편하겠죠. 네, 이럴 때 이제 각자 가장 작은 단위, 어떤 객체 제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작은 단위는 오브젝트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설계도라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기본적인 단위가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단위가 자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1번 클래스 이름, 2번 변수, 3번 메소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의 구성 이름은 뭐냐? 구성 요소 클래스 이름 여기 나와 있죠.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얘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얘가 클래스 이름. 네. 얘가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 얘네가 바로 변수가 되겠죠. 변수. 얘네가 변수가 될 겁니다. 변수가 될 테고요. 얘네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근데 변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할 만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프로그램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자료형과 변수 이름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이와 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C에서 보는 함수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우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클래스의 이름과 변수와 메소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각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각자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변수는 메소드부터 클래스 이름이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메소드는 뭐냐면은 클래스가 객체가 하는 행동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객체가 어떤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변수는 뭐냐면 작업에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는 역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하는 역할 한다. 요런 정도로 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캣이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우선은 여기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야옹야옹 거리는 거죠. 헝그리 배고파, 슬리핑 잔다 뭐 이렇게 3개 하는 일이 있어요. 3개 하는 일이 있으면은 요 3개를 하는데 뭐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변수. 그거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클래스를 처음에 만들 때 먼저 클래스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한 클래스인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먼저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값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는 뭐냐면은 바로 이 역할은, 생성자의 역할은 바로 네, 이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줍시다. 네, 잘 몰라서. 네, 네, 다시 클래스의 역할, 생성자의 역할은 뭐냐? 생성자는 그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뭐 메소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작업 초기화 하는 역할 하는 변수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클래스가 생성될 때 브리드는 0, 에이지는 3, 컬러는 5, 뭐 이렇게 값을 처음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클래스를 생성할 때 특정 값으로 생성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메소드랑 비슷해요. 생성자는 메소드와 굉장히 비슷한데 생성자는 네, 메소드와 비슷한 모양 하지만 자료형이 선언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 선언이 없어요. 왜? 생성한 데서 리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값을 생성하는 거죠. 매개 변수도 있는데 매개 변수는 뭐냐면 여기 값대로 그대로 초기화하라는 거죠. 매개 변수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매개 변수의 역할은 네, 매개 변수 생성자 매개 변수 역할은 뭐냐면은 네, 매개 변수 값대로 초기화해라 라는 초기화하자 라는 역할을 하는 게 생성자 매개 변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는데 객체를 처음 만들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언, 인스턴스와 초기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변수 이름을 먼저 선언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이썬은 안 그렇지만은 자바나 C 같은 언어는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쓰겠다. 그리고 이 변수는 어떤 자료용을 가진다. 이거 처음에 선언하죠. C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은 C에서도 처음에 메인 다음에 뭐 int ijk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잖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언을 해야 선언을 해서 뭐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때 미리 어떠한 변수가 뜨일지를 먼저 보고 거기다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시피 그 음식 그 뭐 만든다고 할 때 먼저 사전 준비하잖아요. 먼저 뭐 라면을 끓인다면 라면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냄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미리 선언을 통해서 실행 전에 준비를 한다.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화를 만든다는 얘를 인스턴스화라는 게 실제 선언된 것 어떤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 어떤 실행할 만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가 인스턴스화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거는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듭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드는데 이렇게 new라는 걸 써서 만듭니다. 만들 때. 즉 이렇게 만들면은 뭐냐면 캣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여기 캣 마이캣 있죠. 여기 마이캣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정확히 말하면은 마이캣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겁니다. 즉 여기는 네. 요 내용은 뭐냐면은 마이라는 캣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됐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일부 변수들의 초기 값을 어떻게 지정하고 싶어요. 초기 값 먼저 설정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어떤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지정한다. 그리고 요 변수 지정한 역할은 생성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값의 초기값, 생성자를 통해 정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변수와 메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캣이라는 클래스에 변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 있고요. 얘네가 생성자입니다. 아, 네, 얘가 변수.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 얘는 인스턴스 변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생성자가 여기 있습니다. 생성자. 자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성자인 이유는, 네,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턴 값이 없다고 생성자가 아니라 요 이름도 같아야 됩니다. 이름도. 메소드처럼 생겼는데 리턴 값도 없고 이름도 같다라고 할 때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메소드죠. 메소드가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메소드. 얘네 셋은 다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네, 요렇게 구성합니다. 변수, 메소드, 생성자 얘네들 다 합친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C 언어를 해봤으니까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은 있을 걸로 보고요. 사실은 작년 수업할 때 제가 느낀 건데 자바를 이미 할 줄 알았던 학생들도 꽤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모르는 처음 해보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이해도가 좀 있을 테니까 요 정도 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메소드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객체를 먼저 인스턴스를 다음과 같이 먼저 만들고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점하고 부르는 겁니다. 점하고 메소드 이름을 호출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이런 간단한 내용,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쎄요, 그냥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네, 코딩을 간단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캣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만들고요.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실습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렇게 캣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요즘에 보여죠. 예, 이렇게 캣 프로젝트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소스에다가 new 해서 네,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클래스 이름은 캣, 대문자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클래스는 뭐 소문자로 해도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자바 컨벤션이라고 해서 그냥 자바는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넣고요. 이렇게 메인이 들어가 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캣이 있고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투두 오토 제네레이티드 메소드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투두라는 건 여기에 뭘 해라라는 거죠. 여기에 뭘 해라 투두 뭘 해라 투두 그 다음에 할 일, 스터브는 뭐냐면은, 이 스터브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스터브라는 거는, 이게, 여기에 뼈대라고 보면 돼요, 뼈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라, 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캣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클래스 만들면은,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변수와 메소드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죠. 여기 보면은 우선 메소드가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age, get age, setter, getter죠. 그리고 get age인데 아마 나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변수 int get age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변수 메소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냥 그렇게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getter setter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void get age 하고 뭐 이건 int죠. int age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getter 해서 get age는
age 이런 식으로 이 getter 만들고요. 얘를 가지고 getter라고 합니다. getter 만들고요. 변수 만들고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variable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시다. 변수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setter를 만듭니다. setter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getter는 int죠. 근데 왜 이렇게 실수를 좀 했습니다. getter는 값을 가지는 거니까 return 얘가 아니죠. return getter는 요렇게 return 요겁니다. 요렇게 setter는 void 아까 했던 그거죠. set age 해서 int age 하고 요런 거 cat age는 age 요겁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고 getter setter 만듭니다. 1단계 변수 만들고 getter setter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은 생성자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인데 지금 변수가 cat age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publi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at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폴트로 cat age는 0으로 영살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public cat 하고 어떤 값을 줄 수도 있어요. age 해서 cat age는 age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 단계고 0으로 얘는 constructor 또 우리말로 하면 생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단계가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요 기본적인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 먼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생각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 뭐에 쓰는 클래스 어디에 쓰는 클래스지? 어디에 쓰는 거지? 어떤 기능을 하지? 기능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럼 기능을 먼저 생각했으면은 그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필요한 변수. 그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변수에 대해서 setter getter 잘 모르겠어 setter getter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method는 public이라는 거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method는 public 뭐 다 넣어줄 필요는 없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넣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public 왜 public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객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오픈시키는 거죠. 오픈시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뭐냐 하면은 뭐 누군가라는 게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 실행의 어떤 부분에서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의미예요. 퍼블릭. 그래서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해주고 변수는 퍼블릭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변수는 그냥 이건 자바적인 컨벤션인데 해주지 마라 라는 거죠. 왜냐면 퍼블릭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게 이 변수를 다루려면은 이 메소드에 getter와 setter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퍼블릭으로 안 해도 돼요. 심지어 프라이빗으로 해도 되는데 프라이빗은 뭐냐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 여기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이런 의미긴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되고요. 요 정도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생성자 만들었으니까 메인 루틴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먼저 메인 루틴에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먼저 할 일은 선언을 해야겠죠. 선언을 cat하고 my cat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언 이렇게 my cat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하라고 했어요. 왜 대문자로 하라고 했냐면은 그래야지 cat my cat 했을 때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변수 이름이네. 얘는 자료형이네. 이렇게 구분 짓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수는 소문자, 메소드도 소문자, 하지만 자료형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벌 주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은 보기 좋은 코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마이켈 있어요. 마이켈 있으면은 얘를 먼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인스턴스 만드는 게 다음 단계예요. 그럼 뭐냐면은 마이캣은
new라는 키워드 써서 인스턴스 만듭니다. new cat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하나만 만드는 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new cat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이지를 대충 30살로, 고양이 30살 못 사나? 10살 정도? 10살도 못 사나요? 모르겠습니다. 5살로 합시다. 물론 이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오래 사는데 길고양이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해요. 아무래도 병균도 많고 뭐 고양이들이 쓰레기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마이캣2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그 빨간 줄이 갔어요. 그럼 코딩 잘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냐 하면은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2 요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선언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선언해도 되고, 또는 마이캣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선언해도 됩니다. 뭐, 예. 이렇게 선언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네. 그 다음에는, 예,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mycat. 네. set age 하고, 요거는 0인데, 그냥 한 3 정도. mycat. get age. 네.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get age는 리턴 값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얘네를 system.out.println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네. system.out.println은 시스템이라는 라이브러리에 out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에 출력하는 메소드로 호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좀 불편하긴 한데, 예를 파이썬은 print라고 하면 되고, C는 printf, C++은 cout 뭐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쓸까 뭐 이런 불편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교육적인 측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printf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거고 cin 같은 경우는 cout도 그렇고 얼라이어징이라고 해서 사실은 객체 지원은 요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불편하니까 자주 쓸 거니까 cin, cout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출력하는 함수 많이 쓰니까 그냥 그거는 얼라이징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다 언급을 하지 않고 별명이라고 해서 별명처럼 그냥 좀 짧게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걸 안 했고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cat age is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cat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요 정도로 이제 실행을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점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면 mycat. cat2 하면 이렇게 밑에 뜨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함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set age 이렇게 있죠. 요걸 쓰면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한 살 높이면은 뭐 요런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짰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간 게 없어요. 이쪽 바에 빨간 게 원래는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짰다고 하면 여기 빨간 게 나와요. 근데 빨간 게 없다는 거는 우선 컴파일 에러는 없다. 뭐 실행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컴파일 오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바로 여기 그 끝에 보면 이런 뭔가 그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있죠. 여기 보면 r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OK를 누르면은 실행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자바 클래스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쉬운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념만 파악하면 나머지 부분은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것만 파악을 한다면은 아주 쉽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라기보다도 뭐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또 활용하는 데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니까. 네, 그리고 자바 소스 코드는 뭐 그때도 했던 수업 내용이지만은 퍼블릭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소스 코드 퍼블릭. 바로 여기는 이제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파일 하나의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들어가는 것도 그게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디폴트는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 이렇게 매칭이 되죠. 파일 하나가 클래스 하나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클래스 하나가, 네, 만약에, 네, 여기다 쓸게요. 네, 원칙적으로는 클래스, 파일, 클래스 하나 만듦. 하지만 파일 하나에 여러 클래스를 둘 수 있음. 그런 경우에는 어려가 아니라 여러입니다. 여러. 그런 경우에는 여러 클래스 중에 하나만 퍼블릭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요 설명입니다. 퍼블릭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소스 코드에는 여러 개의 비공용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개 클래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최소한 파일 하나에는, 자바 파일 하나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가 있어야 함. 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는 비공용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파일 하나에 여러 개 자바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만 퍼블릭으로, 그럼 나머지는 다 비퍼블릭이죠. 퍼블릭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 클래스 중에 퍼블릭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클래스 이름은 그럴 때의 퍼블릭 클래스 이름은 소스 코드의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java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퍼블릭 클래스의 요 이름은 파일 이름과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함.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을 때 그 파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임포트는 라이브러리 쓰는 건데, 이거는 파이썬은 뭐 아무데나 쓰는 것 같은데, 뭐 자바는 사이에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고요. 패키지는 뭐 나름.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숙제로 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하면은, 잠깐만, 복습하는데 한 30분 쓴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패키지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의미하는 게 디렉토리 생각하면 돼요. 디렉토리. 패키지라는 거는 디렉토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디렉토리. 파일들이 있는, 자바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보면 될 것, 패키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스태프는 뭐라는 건가 하면 뭐 급여 다루는 뭐 이런 내용이고, 스태프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핸들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역할을 먼저 파악했으면은,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변수는 그냥 선언하면 돼요. name, age, designation, salary 뭐 이렇게 있는데, designation은 아마 역할 같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getter, setter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걸 만들진 않고요. 공간 때 원래는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만드는 거죠. 여기 getter, setter도 일부만 있는데, 어쨌든 getter, setter 뭐 이렇게 두고 생성자,
만든다. 여기도 다 게터, 사실 이거 다 세터죠. 세터. 어떤 값을 지정하는 거니까 이게 다 세터입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세터. 센 뭐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안 해도 됩니다. 세터. 세터들입니다. 얘네들 전부 다 세터. 네. 세터. 얘는 생성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그리고 이제 세부 정리 출력하는 요게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요렇게 역할과 클래스가 기능들, 변수들,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변수. 그러니까 그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순서는 먼저 기능들, 클래스 기능을 생각합니다. 얘가 뭐뭐뭐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기능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능에 맞는 변수들을 먼저 설정하고요. 변수들을 설정했으면 변수에 따라서 게터, 세터와 생성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여러 번 설명하는데, 네, 뭐 참고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클래스를 만드는 절차. 1번 클래스의 역할, 기능을 또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기능 생각한다. 2번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한다. 3번 네 올라가네요. 3번 그 다음에 변수들 정의했으면은 변수들에 대한 게터, 세터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한다. 이때 게터, 세터, 생성자들은 모두 퍼블릭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여기도 퍼블릭이죠. 여기 퍼블릭. 네, 요 정도. 네, 이렇게 됐으면 드디어 아주 최종적인 단계로 4번 클래스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한다. 네, 요런 단계로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C 언어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C 언어는 여러분들이 해왔으니까 C 언어 생각을 하게 된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현을 하는 거죠. 자바는 근데 객체적 언어는 근데 그 전에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할 게 많아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간단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사실 C에 비해서 뭐 할 게 많고 많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바라는 언어나 C++라는 언어는 아주 짧은 100줄 밑으로 200줄 밑으로 되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언어는 아니에요. 이 언어들은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인원도 최소한 5명, 10명 이상, 뭐 30명, 40명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에서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거 구현하는데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아주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여러 명이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여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야 될 테고요. 또는 기능도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테고요. 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더 잘게 잘라서 모듈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다양한 절차들이 자동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구현하는 게 그럴 때 약간 만들 때는 조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진행이 된 후에 또는 거의 완성된 다음에 또는 차후에 어떤 사후 관리라고 해서 어떤 뭐 유지 보수, 뭐 버그 디버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뭐 게터 세터가 있고 뭐 생성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돼서는 오히려 편리하게
어떤 클래스를 어떤 시스템을 이해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C 언어라면 여기 변수 있고 여기 있으니까 변수 이렇게 몇 개 선언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예제가 간단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언어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은 한 100줄, 200줄, 300줄 요런 정도 되는 코드를 전제 조건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코드들은 사실 네, 최소한은 10,000줄, 뭐 20,000줄, 뭐 이런 정도, 5,000줄 이상, 뭐 이 5,000줄 이상 딱 그 정의된 건 아니고 어쨌든 사람 여러 명이 3명, 4명, 5명, 뭐 8명, 뭐 8명 이상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편리하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서로 기다린다든지 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해되지 않고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클래스,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언어들이 도입되고 그걸 활용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글쎄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놀이공원에 이제 놀러 갔다고 할 때 줄 이렇게 쓰고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 뭐 손에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손님이 별로 없어요. 아주 조그만 놀이동산이에요. 뭐 어디 가면은 있는 어떤 동네 가면 있는 놀이도구 한 3개 있고 4개 있고 요런 데서 탄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표 딱 떼가지고 그냥 타면 되는 거죠. 표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면은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다 얼굴 아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돈 받고 들어가세요. 타면 되는 거고. 하지만 대규모의 어떤 놀이동산이라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오히려 더 혼란이 있고 혼선이 있게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는 그리고 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인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런 거 생기죠. 오토 제네시스 메소드 스토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을 숙제로 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쯤이면은 뭐 만들고 제출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이제 자바의 자료형이라는 건데 기본형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빌트인된 자료형 이미 있는 거 구현 편의상 이미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있는 자료형 바이트 쇼트 이렇게 해서 이건 8비트짜리죠. 쇼트는 16비트 원래는 옛날에는 8비트였는데 옛날 얘기고 옛날에 컴퓨터가 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여러분들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주 옛날에 애플 컴퓨터라고 해서 8비트 컴퓨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건 16비트. 그 시절에는 쇼트도 8비트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뭐 커지고 CPU도 뭐 커지고 뭐 64비트 OS 나오고 해서 그냥 바이트는 8비트, 쇼트는 16비트. 8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성 시간을 배웠으면 요거는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 8비트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56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최소값은 128, 127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걸 왜 쓰냐 하면은 공간 전략 때문에 쓰는 거다. 뭐 사실 요즘은 공간도 뭐 전략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쓰긴 써요. 뭐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공간 많이 안 드는 변수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쇼트는 16비트, 16비트는 뭐냐면은 2의 16승까지 숫자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2,000 플러스 32,000 정도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5승 2 곱하기 15승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정수의 규모는 쇼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쇼트가 8비트였는데 16비트는 충분해졌다라는 거고 인테리어는 이제 32비트
이 정도면 뭐 200만, 200만, 400만이니까 사실 뭐 통상적인 어느 뭐 내용으로는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됐고, 일반적으로 정수는 보통 많이 씁니다. 32비트. 롱은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정말 큰 숫자를 다룰 때 롱이라는 거 쓰고, 이게 64비트고, 이거는 뭐 이렇게 큰 규모,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100만, 네, 100만이고 밀리언, 빌리언, 다음에 뭐죠? 뭐 어쨌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같은 인테저와 구분하기 위해서 L을 뒤에다가 붙인다는 거, 요거는 이제 C 언어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L 붙이는 거. 이거 롱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롱을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 정수가 롱으로 선언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넉넉하게 숫자를 제치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팅은 이제 소수가 아니라 이제 정수 아닌 숫자, 실수를 표현하는데 이제 쓰는 방법이고요. 더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실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리안은 true와 false, C에서는 없는 겁니다. C에서는 그냥 0, 1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는 디폴트로 true와 false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rue, false. 캐릭터는 16비트, 아까 쇼트랑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상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수 표현하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C를 통해서 다 알 거기 때문에. 특수문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수문자를 표현하는데, 특수문자라는 게 다 보이지 않는 문자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어떤 문서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수문자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나온 김에 요거 홈워크입니다. 홈워크. 네, 별표했어요. 홈워크. 네, 별표. 네, 이거는, 네, 제가 따로 공지를 할게요. 공지를 해서, 얘네 몇 페이지지? 몇 페이지? 예제. 네. 페이지가,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더라? 페이지 넘버가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페이지 넘버를 제가 넣는 거를 잊어먹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32페이지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여기 32페이지. 네, 32페이지 실습 숙제입니다. 여기 숙제고. 네, 변수는 저번 수업에도 얘기했다시피 로컬 변수가 있고요. 로컬 변수는 요런 애들이 로컬 변수입니다. 요런 애들, 얘는 로컬 변수, 요런 애들, 요런 로컬 변수는 뭐냐면은,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가 로컬 변수입니다. 즉,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내에 정의되는 게 로컬 변수고요. 그리고, 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글쎄요, 요즘은 초기화 안 해줘도 그냥 0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 자바의 목적이 한번 컴파일하면은 그게 여러 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자바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스템에서는 디폴트로 0으로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쓰면 다른 기기에서 고장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여유 있게 다 초기화하는 게 필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뭐냐면 클래스 내에서 선언되는 거. 네, 그리고 얘는 생성자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객체가 소멸될 때 없어진다. 즉 객체가 생성될 때 같이 만들어지고 객체가 없어지면 걔도 없어지는 어떤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인스턴트 변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 요거죠. 이거는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얘죠, 얘. 액세스 모디파이는 뭐냐면 퍼블릭으로 할 건지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죠?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변수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프라이빗으로 해라 라는 거고
네, 변수는 그냥 프라이빗으로 합시다. 그리고 투자는 보통 기본값이 0이고 객체 참조의 경우는 널입니다. 널 객체는 이건 인스턴스 변수는 그래요. 로컬 변수는 좀 다르지만은 인스턴스 변수는 이렇다. 근데 로컬 변수도 0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그냥 딥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했던 코드랑 비슷한 코드니까 굳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인스턴스 변수죠. 얘가 인스턴스 변수.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얘도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얘도 인스턴스 변수고요. 근데 얘는 퍼블릭, 얘는 프라이빗으로 했는데 얘는 안 좋은 습관. 네. 왜? 퍼블릭으로 해서 네. 안 좋습니다. 그냥 프라이빗으로 해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뭐 요거는 왜 그렇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게터 세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세터도 있고 게터도 있는데 퍼블릭으로 하면 사실 게터 세터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사실 객체 지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듈라이제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모듈라이제이션은 뭐냐면 모든 건 모듈 안에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듈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뭐 일종의 자급자족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퍼블릭으로 해놓게 되면은 뭐 외부에서도 마음대로 클래스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뭐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메소드만 통해서 뭔가 변수를 핸들해라 라는 지금 모듈라이제이션 개념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변수가 있어요.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가 있고 뭐 등등인데 정적 변수는 뭐냐면 스태틱 변수는 정적 변수는 이건 뭐냐면 객체당 클래스당 각 하나의 변수의 복사본은 하나뿐인 뭐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스태틱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파이널 및 요런 게 이제 정적 변수인데 요거는 이제 요런 여기서 요렇게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정적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까지 들어가면 얘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는 건 뭐냐? 상수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한 번 선언하면 값이 안 바뀌는 거. 네,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C에서는 샵 디파인 이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건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니까 파이널이라는 걸 써서 합니다. 그리고 상수 같은 경우는 아까 변수는 보통 소문자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상수 같은 경우는 상수는 관내적으로 올 대문자로 선언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그래요. 올 대문자 다 대문자에 디파트먼트 다 대문자로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관례를 짓는 이유는 딱 보고 얘는 상수구나. 얘는 값을 바꿀 수가 없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즉 뭐냐면은 어떤 변수를 프로그래머가 올 대문자이면 상수임을 판악하고 이 변수를 건드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물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못 건드리지만은 쓸데없는 행동을 뭔가 하는 걸 더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네, 접근 제한자가 드디어 나오는데 접근 제한자는 뭐 디폴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 변수는 뭐냐면은 이 디폴트 아무것도 선언 안 하는 거고 프라이빗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있고 프로텍트드 3개가 있습니다. 요게 의미는 뭐냐면은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은 클래스 안에서만 요 변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변수를 언급할 수가 있다는 거고 클래스가 벗어나면 아무도 이 변수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프라이빗은 클래스 자체 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 액세스한다는 건 뭐냐? 클래스 자체 안에서만 언급 및 사용 가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안에서만 돼요. 근데 이제 퍼블릭이라면은 뭐 어디서든지 클래스의 변수를 억세스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뭐냐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속할 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속 받은 경우에만. 즉 이제 프로텍티드는 가문의 재산 이런 거죠. 어떤 뭐 물품이 있으면은 프라이빗은 나만 쓸 수 있는 거, 나만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프로텍티드는 우리 가족만 쓸 수 있는 거. 근데 가족이라는 건 뭐냐?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가족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퍼블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속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드 불리한 이렇게 되어 있어 서치 와이파이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호텔,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메소드가 대체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직자가 없는 또 그 외에는 뭐 스태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스태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죠. 변수에 스태틱이 들어가면은 얘는 뭐냐면 글로벌 전역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전역 변수. 자바에서는 우리가 전혀 C에서와 차이점을 얘기하면은 C에서는 전역 변수를 함수 밖에서 선언. 자바에서는 클래스 내에 선언하되 스태틱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선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근데 전역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스태틱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 해당 코드를 좀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행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은 변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우선 동영상을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